딸랑. 울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오래 귀에 남았다. 산에서는 울음보다 이상한 소리가 먼저 사람을 멈춰 세운다. 특히 사람이 드문 계절엔 더 그렇다. 나는 그날 늦가을 산길에서 그 소리 하나 때문에 발을 멈췄다. 딸랑. 바람이 흔드는 소리와는 달랐다. 낙엽이 구르는 소리도 아니었고 짐승이 지나가는 기척도 아니었다. 딱 집안에서 아이 키울 때나 들릴 법한 소리였다. 그게 이상했다. 산에서 들리기엔 너무 낯선 소리라서 나는 한 발짝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괜히 움직였다가 이 소리가 내 착각이었단 걸 확인하게 될까 봐서. 딸랑.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다. 아니, 내가 가까워진 건지도 몰랐다. 몸이 먼저 반응했는지, 마음이 먼저 움직였는지, 그땐 구분이 되지 않았다. 낙엽은 생각보다 두꺼웠다. 발로 살짝 헤치자 밑에서 한 번 더 소리가 울렸다. 딸랑. 나는 그제야 손을 썼다. 낙엽을 걷어내듯이가 아니라 덮어주듯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손이 먼저 보였다. 아이 손이었다. 너무 작아서 손이라고 부르기도 조심스러웠다. 그 손에 곰 모양 딸랑이가 쥐어져 있었다. 그제야 아이 얼굴이 보였다. 얼굴은 벌겋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눈은 꼭 감긴 채였는데 그게 잠인지 아니면 더 깊은 쪽인지 나는 바로 판단하지 못했다. 숨을 확인하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너무 가늘어서 이게 숨인지 바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때 아이 손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딸랑.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제야 아,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몸보다 먼저 무게가 느껴졌다. 아니, 무게가 아니라 무게가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건가? 아이를 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안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그 사이에서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서 있었다. 그때 아이 손에 쥔 딸랑이가 내 가슴에 닿아 다시 한번 울렸다. 딸랑. 그 소리가 이 아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았다. 그날 아침 나는 혼자였었다. 늘 그렇듯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을 나섰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 집은 늘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눈을 뜨면 먼저 귀부터 열어야 했다. 냉장고 소리, 바람 소리,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소리라도 하나쯤 있어야 내가 아직 하루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그게 불편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늦가을이었다. 해는 짧아졌고 바람은 이미 겨울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산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아이가 나를 불렀다. 울음도 아니고 말도 아닌 딸랑이 소리로. 아이에게서 냄새가 났다. 우유도 땀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 하나가 아무 말 없이 올라왔다. 내가 낳았지만 끝내 품지 못했던 아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내 시간들. 나는 아이를 조금 더 바짝 끌어안았다. 추워서인지 아니면 이대로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인지 그땐 알 수 없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아이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왜 여기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다. 말을 붙이는 순간 이 아이가 내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서. 밤이 되자 아이는 깊이 잠들었다. 숨이 너무 고와서 몇 번이고 손을 대어 확인해야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이 손에 쥔 딸랑이를 아주 조금 흔들었다. 딸랑. 그 소리를 듣고서야 그날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제야 알았다. 이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온 내 인생 한 조각을 다시 주워왔다는 걸. 지금은 늦가을이었고 아이는 너무 작았으며 나는 이미 너무 오래 혼자였으니까. 딸랑. 아이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울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울음을 삼킬 줄 아는 아이처럼 보였다. 집에 데려온 첫날 밤 아이는 내 품에서 잠들었고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혹시 숨이 멎지는 않을지, 너무 차가워지지는 않을지. 손을 얹었다 떼기를 수십 번은 반복했다. 아이는 내가 손을 대면 아주 조금, 정말 티나지 않게 움직였다.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작은 것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흔들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아침이 되자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딸랑이를 쥐고 있었다. 밤새 놓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 작은 손에 그 작은 소리가 전부인 듯 매달린 모습이 마음 한편을 찔렀다. 나는 아이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불을 켜는 손이 자꾸만 떨렸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알고 싶지 않았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에게 줄 게 없어서 우유를 데웠다. 언제 먹일지, 얼마를 먹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몸만 먼저 움직였다. 아이는 젖병을 물고 조금씩 빨았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놀랐다. 내가 이런 걸 언제 이렇게 익혔던가. 기억 속 어딘가에 지워진 시간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조용하던 집에 숨소리가 하나 더 생겼고 밤이 길어졌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내 하루가 끝났고 아이를 깨우는 소리에 다시 하루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디서 데려왔느냐고. 왜 갑자기 아이냐고.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럴수록 아이의 자리가 불안해질 것 같아서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이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채로 입안에서 굴러다녔다. 아이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며칠이 걸렸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말 내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자꾸 미뤘다. 그러다 아이를 씻기던 날이었다. 작은 등을 닦아주는데 아이가 갑자기 웃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그 웃음에 이름이 튀어나왔다. 하늘아. 왜 그 이름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저 이 아이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떨어져 있던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늘이는 내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날 밤 나는 딸랑이를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아이 곁에 두어야 할지 떼어놓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아이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그 소리가 이 아이의 시작이었으니까. 하늘이는 내 품에서 자랐다. 내 무릎 위에서 밥을 먹고 내 등 뒤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점점 아이 없는 시간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알면서도 밤이 깊어지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아이를 놓아두고 산을 내려오던 발걸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시작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움직였다. 아이 옷을 빨고 이불을 널고 내일 먹일 걸 준비하며 하루를 꽉 채웠다. 사랑은 그렇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람 안에 자란다는 걸 그때 알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눈은 늘 거기까지였다. 애가 너랑 닮지는 않았네. 그 말이 농담처럼 흘러갈 때마다 나는 웃어 넘겼다. 그러면서도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기분을 혼자서 삼켰다. 하늘이가 커갈수록 숨길 것도 많아졌다.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 나는 알았다. 이 아이와 나 사이엔 언젠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걸. 그저 지금만 아니길 바랐다. 늦가을에 시작된 인연이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고 있었다. 아이의 손은 조금 더 따뜻해졌고 딸랑이 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그게 성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다. 소리가 사라질수록 이 아이가 나에게서 멀어질 날도 가까워진다는 뜻 같아서 나는 그 생각을 애써 눌러두었다. 아직은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하늘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안이 조금씩 달라졌다. 숨소리만 있던 공간에 단어가 생기고 단어 사이의 뜻이 붙기 시작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늘 잠깐 멈췄다. 부르는 사람도 불리는 나도 어딘가 어긋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말이 싫지는 않았다. 아니, 사실은 좋았다. 엄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나를 놓아주는 말 같아서 하늘이는 잘 컸다. 잘 먹고 잘 웃고 사람을 잘 봤다. 눈치를 본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아이였다. 그 눈빛이 가끔 나를 불안하게 했다. 아이들은 말보다 먼저 진실을 알아보는 법이 있으니까. 어느 날 마을 아이들과 놀다 돌아온 하늘이가 불쑥 물었다. 할머니, 나는 왜 엄마가 없어? 나는 그 질문을 이미 여러 번 연습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입안이 바짝 말랐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다. 아이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밥그릇 가장자리만 바라봤다. 엄마는 사정이 좀 있었지. 그 말이 아이에게는 설명도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이상은 하지 못했다. 하늘이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게 이해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이는 딸랑이를 꺼내 손에 쥐고 있었다. 아기 때처럼 흔들지는 않았고 그저 쥔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에게 이 소리는 기억일까 아니면 질문일까? 학교에 들어가자 하늘이의 세계는 집 밖으로 커졌다. 친구들이 생기고 비교가 시작됐다. 너희 엄마는 뭐해? 그 질문을 아이는 집에 와서 나에게 그대로 가져왔다. 나는 대답을 바꿔가며 시간을 벌었다. 아픈 사람이라고 했다가 멀리 있다고 했다가 그냥 없다고도 말했다. 말을 바꿀수록 내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거짓말이 늘어난다는 건 진실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늘이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부를 때 잠깐 망설였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시선을 한번 옆으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 짧은 망설임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이 아이에게 집이었을까 아니면 머물다 가는 곳이었을까? 밤이 되면 잠든 하늘이를 보며 혼자서 질문을 반복했다. 이 아이의 인생에 내 자리는 얼마만큼이어야 할까? 너무 크면 언젠가 다칠 테고 너무 작으면 이미 상처일 텐데. 마을에 낯선 여자가 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젊지도 그렇다고 아주 늙지도 않은 얼굴.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아이 쪽을 자주 바라봤다. 처음엔 그냥 그런 시선이라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하늘이가 그 여자를 보고 괜히 몸을 굳히는 걸 보고서 마음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이유 없는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다. 나는 그 여자를 피했다. 굳이 마주칠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피할수록 생각은 커졌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 가능성 하나가 밤마다 잠을 깨웠다. 하늘이는 점점 컸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아이의 세상에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조금씩 옮겨가는 느낌.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성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켠이 자꾸만 시렸다. 딸랑이는 서랍 안에 있었다. 이제는 하늘이도 잘 찾지 않는 물건. 나는 가끔 그걸 손에 쥐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소리가 다시 울리는 날이 온다면 그건 무언가가 시작되는 날일까? 아니면 끝을 알리는 신호일까? 나는 아직 답을 모르고 있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늘이가 조금씩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게 아이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쉽게 놓이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아이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 여자는 어느 날 갑자기 집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늦은 오후의 햇빛이 현관까지 길게 들어와 있었고 그 빛 한가운데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마을에서 몇 번 스쳤고 하늘이를 바라보던 시선도 이미 몇 번은 느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가까이 서 있으니 생각보다 너무 평범해 보여서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졌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부탁인지 결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톤이었다. 나는 잠깐 뒤를 돌아봤다. 하늘이는 방 안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연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앞에서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마루에 마주 앉았다. 차를 내왔지만 둘 다 거의 마시지 않았다. 잔에 김만 오르다 이내 사라졌다. 그 여자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이,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그 한마디에 내 손이 살짝 굳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뜻이니까 그 아이를 제가 낳았습니다. 그 말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방 안에 떨어졌다. 나는 바로 무너질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가만히 있었다. 대신 귀가 먼저 멍해졌다. 소리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느낌. 산에 두고 온 날이 늦가을이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정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그날 이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고이기 직전의 얼굴. 울지 않으려고 참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하게 보였다. 나는 그 얼굴을 미워할 수 없었다. 미워하기엔 너무 많이 망가진 얼굴이었다. 데려가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숨이 잠깐 돌아왔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조금 떨렸다. 그냥 한 번만 아이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하늘이를 10번도 넘게 가까이서 보고 사는 사람이었다.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당연함을 부탁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가끔 집 근처에 왔다. 멀리서 하늘이를 보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갔다. 하늘이는 그 여자를 눈치챘다. 할머니, 저 아줌마, 나 자꾸 보는 것 같아. 나는 대답 대신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히 말을 붙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흘러갈까봐.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이미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가오지도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보는 것만 했다. 그게 더 아팠다. 어느 날 하늘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 사람 나랑 좀 닮지 않았어? 나는 그 말을 부엌에서 들었다. 칼질을 하다 말고 칼을 내려놓았다.
어른들은 다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딸랑이를 꺼냈다. 오랜만에 아주 살짝 흔들어 봤다. 딸랑. 소리는 여전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는 시작이 아니라 경계처럼 들렸다. 이 아이의 인생에 문이 하나 더 생겼다는 소리. 나는 그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열어줘야 할지 아니면 내가 먼저 물러나야 할지. 하늘이는 점점 더 그 여자 쪽을 의식했고 나는 점점 더 내 자리의 끝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이 붙잡는 일만은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왔다. 하늘이는 학교에 가 있었고 집안에는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 여자는 이번엔 마루에 앉지 않았다. 바닥에 바로 앉았다. 그 자세 하나로 오늘 할 이야기가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내오지 않았다. 이번엔 마실 여유가 없을 것 같았다. 그 아이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사고로 죽었어요. 그 말은 준비된 말처럼 흔들림 없이 나왔다. 혼자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너무 빨리 등을 돌리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끊으면 다시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아이를 안고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손을 꽉 쥐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날 산에 간 건 죽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정말이에요. 잠깐 두고 바로 내려올 생각이었어요. 누군가 발견해 주길 바랐어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날의 공기, 그날의 바람, 그날의 냄새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늦가을, 사람이 거의 없는 산, 금방 어두워지는 해. 다시 올라갔을 땐 이미 아이가 없었어요. 그 여자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죽인 채 어깨만 들썩였다. 나는 그 울음을 말릴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아이를 안고 산을 내려왔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이를 잃고 산을 내려왔다. 같은 산길을 정반대의 마음으로 내려온 셈이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나는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함께 살아왔을 뿐이었다. 제가 엄마라고 부를 자격은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 아이 인생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제야 말을 꺼냈다. 그 아이는 잘 컸어요.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웃음도 많고 사람 마음도 잘 보고 그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어머님 덕분이죠. 그 호칭이 나를 멈추게 했다. 어머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인정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하늘이는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졌다. 할머니, 나 진짜 엄마 있어?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아이의 숨이 내 가슴에 닿아 고르게 오르내렸다. 응,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 몸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럼 할머니는 뭐야?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대답을 고르지 않았다. 나는
너를 키운 사람이야. 그 말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하늘이는 딸랑이를 꺼냈다. 아주 오랜만에 한번 흔들었다. 딸랑. 그 소리가 처음 들렸던 날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다. 하늘이는 그날 이후로 조금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었다기보다는 말을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아이가 됐다. 아이답지 않게 어른처럼. 나는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팠다. 아이에게서 아이 같은 시간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하늘이는 친모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여전히 저 아줌마였다. 그런데도 하늘이는 그 여자가 오는 날이면 옷을 고르고 머리를 한 번 더 만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마음은 그쪽으로 가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모른 척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하늘이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엄마라는 자리도 함께 살자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좋아하는 그림. 그걸 옆에서 보는 나는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다. 하늘이는 나에게 돌아오면 괜히 더 살갑게 굴었다. 안기고 팔짱을 끼고 어릴 적 버릇을 다시 꺼냈다. 그게 미안함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게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하늘이의 보호자 문제였다. 서류에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법적인 보호자는 어떻게 되는지.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 입장을 이미 말해주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딸랑이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하늘이의 미래가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다.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된 하늘이. 그 모든 장면에 내 얼굴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순간이 온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그 여자는 젊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이의 과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의 시작을 우연히 잡은 사람일 뿐이었다. 그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하늘이가 물었다. 할머니, 나 엄마랑 살아도 돼?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더 아팠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입을 가장자리만 만지작거렸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냥 나중에 나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이 모든 걸 끝냈다. 아이의 미래가 나를 밀어냈다. 사랑이 아니라 현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어.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었다. 하늘이는 울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딸랑이를 꺼냈다. 아기였을 때처럼 세게 흔들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나는지만 확인했다. 딸랑. 아직 울렸다. 아직은. 나는 이 아이를 붙잡지 않기로 결심했다. 붙잡으면 내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아이의 길은 좁아질 테니까. 사랑은 때로 놓는 방식으로 완성된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알아도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 없이 오래 울었다. 짐을 싸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이 옷은 이미 반 이상이 그 여자가 사다 준 것이었고 책이며 가방이며 아이의 미래를 향한 물건들은 내 손때보다 새 것의 기운이 더 짙었다. 그래서 내가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었다. 양말 몇 켤레, 잠옷 하나,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딸랑이. 그걸 손에 쥐자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늦가을의 산, 차가운 손, 숨이 붙어있던 아이.
이 작은 소리가 나와 하늘이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늘이는 내가 짐을 싸는 걸 말없이 지켜봤다. 묻지 않았다. 그게 아이의 대답 같았다. 할머니, 나 거기 가도 여기 자주 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아니면 서서히 사라질지 굳이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순간 붙잡고 싶어질 테니까. 그 여자가 하늘이를 데리러 왔다. 이별에 어울리지 않게 그날은 햇빛이 유난히 좋았다. 그 여자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오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표시로 아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늘이는 우리 둘을 번갈아 봤다. 그 눈빛이 얼음 같아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하늘이를 안아주었다. 어릴 때처럼 꼭 안지 못했다. 이제는 아이 몸이 내 품보다 컸다. 그래도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하늘아. 아이의 귀가 조금 붉어졌다. 어디에 있든 내가 잘 웃고 내가 너로 크면 그걸로 됐다. 하늘이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짧게, 아주 짧게. 그리고 딸랑이를 내 손에 다시 쥐어주려 했다. 이거 할머니 거잖아. 나는 아이 손을 다시 감싸쥐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내 거였어. 아이 손이 떨렸다. 가서도 가끔 흔들어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면서 나 자신을 위한 말이었다. 아이와 그 여자가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그게 더 아팠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딸랑이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다. 차가 보이지 않자 그제야 몸이 풀렸다. 마루에 주저앉았다. 울음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들은 한 박자 늦게 밀려온다. 조금 후 숨이 막힐 듯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라는 걸. 아이를 키운 시간보다 보내는 시간이 더 오래 남을 거라는 걸. 한참을 울고 나서 집안을 둘러봤다. 아이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벽에 붙인 키재기 자국, 식탁 옆 작은 의자, 베개 한쪽에 남은 체온. 나는 그걸 치우지 않았다. 치우는 순간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 자리를 내어준 것뿐이었다. 그 사실 하나로 나 스스로를 겨우 붙잡았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예전과 같은 조용함인데 느낌은 전혀 달랐다. 그땐 아무도 없어서 조용했는데 지금은 있던 사람이 빠져나간 뒤에 빈소리였다. 아침이 와도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우유를 데울 필요도 도시락을 싸야 할 일도 사라졌다. 그래도 몸은 예전처럼 움직였다. 눈을 뜨면 부엌으로 가고 쓸데없이 냄비에 물을 올렸다가 불을 끄곤 했다. 습관은 사람보다 오래 남았다. 하늘이가 쓰던 방문을 한동안 닫지 못했다. 닫아버리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아서 이불 위에는 아직도 하늘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책상 위 연필은 금방이라도 다시 잡힐 것 같았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괜히 혼잣말을 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전화가 왔다. 하늘이 목소리였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나는 아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숨을 고르고 들었다. 아이 뒤에서 그 여자의 숨소리가 가끔 들렸다. 그 소리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워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었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워할 이유는 없었다. 다만 내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계속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하늘이가 물었다. 할머니, 나 어릴 때 산에 있었던 거 진짜야?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 그만두었다. 응.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지금 내가 잘 크고 있다는 거. 하늘이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작게 웃었다. 나 지금도 가끔 딸랑이 흔들어.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흔들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그날 밤 나는 전화를 끊고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딸랑이는 하늘에게 주었다. 그래서 대신 손을 가만히 펼쳐 그날의 감촉을 떠올렸다. 차가웠던 손, 미세한 숨, 작은 소리. 딸랑. 이제는 실제로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내 안에서는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보내고 나면 조금은 편해지지 않느냐고.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질 뿐이라는 걸. 설명하기엔 말이 너무 많아지니까. 슬픔은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자리를 바꿔 앉을 뿐이었다. 어느 날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하늘이가 넘어지며 웃던 얼굴이 떠올라서 그 웃음 뒤에 바로 눈물이 따라왔다. 그게 요즘의 내 하루이다. 나는 아이를 키웠다. 그리고 아이를 놓아주었다. 이 두 가지 모두 내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일이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밤이 깊어지면 불을 끄고 가만히 누워 귀를 기울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기다려보게 된다. 딸랑. 그 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그건 하늘이가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 버텨왔다는 증거일 것 같아서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친다. 슬픔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나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간다. 그게 할머니가 되는 거라면 나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기로 했다.